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책영생활의 동반자 책과 영화 사이 책영사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는 영화 고르는데 힘이 참 많이 들고 멤버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멤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라미는 그럼 나랑 의견이 좀 맞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저는 항상 이제 서포트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게 맥스 본인과 다르다라는 그렇죠. 얘기였나요? 네, 이제 바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댓글 들어오네. 어쨌든 내가 그 라미의 아이디어 네, 덕분에 그렇습니다. 이제 칼럼도 하나 쓰고 그 추석 특선 때문에 마침 글감도 없었는데 딱 그 아이디어만 계속 이제 빼가시는 건가요? 글감 주제로만. 자, 그다음에 네, 안군. 네, 저는 뭐 사실 골랐을 뿐이지 제가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던 기억입니다. 앞에 뭐를 한마디 해놓고서는 그 답이 없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뭐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머리 뭐 깎는다고 안 했던가? 그랬는데 이게 못 깎았네요. 네, 못 깎았다. 지금 너무 청순해요. 묶어와가지고. 이게 덥더라고요. 지금 목 뒤가 더워가지고 묶었습니다. 맞아요. 머리가 진짜 더워요. 네. 자, 노시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냈나요? 여수 갔다 왔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사진을 올려주셨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단톡방에. 맞습니다. 다들 부럽죠? 네, 너무. 근데 그 여수에서 이번에 보름달 보였나요? 오, 엄청 잘 보였어요. 보름달이 그렇구나. 엄청 컸죠. 진짜? 네. 아니 내가 보름날 추석날 네. 올라갔더니 날이 흐려가지고 달이 안 떴더라고. 저도 추석날을 못 봤어요. 추석날은 못 아니고 봤어. 연휴 때 그 구름은 있었지만 달이 상당히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닌가요? 맞아. 이게 네. 100년 만에 제일 맞습니다. 큰 달이라고. 근데 여수에는 구름이 없었나 보죠? 여수는 다 잘 보입니다. 네, 공기도 맑고. 역시 여수 밤바다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무슨 영화를 할까가 고민이 됐던 게 그 개봉 영화가 이제 할 만한 게 공조2하고 블랙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또 뭐 안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접니다. 네, 제가 안 땡긴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뭐 안군도 별로 안 땡겨 하는 거 같고. 범인층 찾기 이런 건가요? 누가 안 근데 땡긴다 했나? 내가 진짜 그 호러 다들 호러 맨날 안 한다고 지난 회차에서도 그러는데 내가 블랙폰 딱 이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호러나 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왜 아무거나 책영사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골라야 맥스님 되는데 미리 봤다고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바로 맥스가 재밌어하는 호러라고 하니까. 아니 약간 그게 그 블루마우스 그 호러 명가 아닙니까? 그렇죠, 명가죠. 그쵸. 에다노크 저 명배우 아닙니까? 근데 약간 볼만했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안 땡겨, 안 땡겨. 내가 호러는 볼만했으니까 아닌가? 안 되겠다. 뭐 공조2는 지금 공조2가 지금 흥행이 조만간 400만 개봉 6일 만에 300만 이게 됐어요. 근데 다들 안 땡기죠? 네. 근데 아니, 제 저도 뭐 기억에 땡기진 않아요. 그 맥스 예전에 목동살롱 하실 때 공조 김성훈 감독 나왔었다니까? 그 이번 감독이 같은 감독이 아니 다른 아니죠? 감독이야. 이석훈 감독으로 바뀌었어. 그랬구나. 네. 그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라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추석 특선으로 해서 한번 뽑아보자. 우리가 오전 영화 하니까. 그래서 와우 장룡 좋다. 막 딱 이랬고 저도 와우 장룡 괜찮다 했는데 노바디 케어. 그죠? 그리고 사실 수리남도 제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수리남을 제가 먼저 던졌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아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저 아이디어 뱅크다 라미는 아이디어 뱅크다. 그래서 수리남을 이제 라미가 던졌고 나중에 노시스가 뭐 수리남 괜찮다 뭐 이렇게 했죠. 안군 뭐 동의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야 수리남이 영화냐? 우리가 영화 넷플릭스를 한 적은 있다. 그렇죠. 그 사냥의 시간. 그렇죠. 망했지 그때. 그렇죠. 그때 아까 증명됐죠? 그때 평점 제일 낮고 지난 회차에서. 그래서 나는 영화는 용의가 있다. 우리 아이리시맨도 했고. 아이리시맨도 했어요? 네, 아이리시맨 했어요. 전 로마도 되게 로마는 우리가 로마 안 안 했죠. 했어요. 로마는 되게 네. 좋게 봤고 뭐 그래서 했는데 거의 시리즈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개방한 거다. 그럼 개방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부담이고 청취자한테도 부담이다 이거는. 청취자도 이거 뭐 들으려면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뭐 별다른 호응을 얻지. 장문으로 계속 열개가 왔는데 아무도 반응을 답은 하지 않았고. 너무 열띤. 그래서 네. 오늘 수리남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책영사 첫 시리즈물입니다. 책영사 첫 시리즈물. 네. 네.
자, 2주의 댓글 갑시다. 네. 네. 상당히 긴 댓글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깁니다. 네. 가장 먼저 황금사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체카 정아. 방학이 끝난 기념으로 에피소드를 무려 2번이나 들었습니다. 생물학도로서 이번 책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일단 궁금해하신 부분은 몇 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기관이 발견될 수 있는 여지는 늘 있어요. 쉬운 예로 고양이가 기분에 따라 고로롱거리는데 이 소리를 내는 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기관을 관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밝혀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는 먼저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 게 국룰이라 그냥 응원만 하고 있었는데요. 아기의 수면 주기도 뇌가 점점 자라면서 성인의 바이오리듬처럼 잘 자는 시기와 깨는 시기가 번갈아 옵니다. 오늘 안 잔다고 너무 노여하지 말고 내일 잘 잔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대하는 게 부모에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쪽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호불호가 있고요. 자다가 알아서 찾아 무는 건 보통 15개월 이후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독성이 있는데 아주 약하지만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돌전에는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영사 감상평은요. 제가 근 5년 동안 책영사 패널들에게 많이 책며들었구나 였습니다. 이젠 작품 소개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맥스님이 아 이런 생각도 하는군요 할 것 같고 안구님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할 것 같고 라미님이 이 부분은 좋았어요 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시스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책을 해석하고 본문을 읽어주시는 부분이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윤리 수업 들을 때 연구 최악의 사례들이 바로 데스조 선생님 작품이어서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구님이 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코펜하겐 해석에서 양자 역학자가 고전 물리학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구성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학도로서의 기본 경험과 훈련된 글솜씨 그리고 기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얻어낸 지식을 잘 버무린 글 같습니다. 떡밥 회수 트렌드는 특히 동감합니다.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요. 한가위 특별편도 즐겁게 기다릴게요. 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안구님의 편집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생물학도신 걸 몰랐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번 댓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식을 넓혀주는 유익했어요. 아주 유익한 그런 댓글입니다. 기관이 마치 현미경이 미세한 걸 볼 수 있게 하듯이 뭔가 또 그런 걸 밝혀내는 것이 있고 뭐 아직도 밝혀지고 있던 사람이 좀 놀랍긴 하네요. 네. 그 뭐 육아 관련한 말씀도 주시고 물 흐르듯 새겨 듣겠습니다. 네. 책을 읽는 방식은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렇게 어느 대목을 읽어주는 구절을 읽긴 있었는데 이렇게 노시스님처럼 자주 이렇게 바로 탁탁탁 읽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준비를 잘해온 거네요. 네. 오늘 또 노시스의 깔때기 방송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이번 방송 너무 재밌어요. 책은 구입해서 읽으려고요. 제 취향에도 맞을 것 같고 전 안구님 스타일로 책을 째려보면서 도대체 데스조 넌 정체가 뭐냐 하면서 의심하며 읽을 것 같아요. 요즘 영화도 별로 본 게 없어서 이전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고 싶어도 뭔가 맞장구 칠 부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책 리뷰는 책을 안 읽었는데도 여러분들의 토론에서 책의 결이 느껴져서 저도 앞에 본 리뷰처럼 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5주년 방송도 기대할게요. 책은 전자책으로 사서 읽고 있고 초반 페니키스 섬 부분 보면서 구글 지도로 섬 위치 파악해보면서 너무 설레게 읽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작가의 글솜씨에 반하고 있어요 라고 달아주시고 바로 다음 댓글에 책은 다 읽었고 12번째 챕터 민들레에 나오는 애나와 메리 에피소드 너무 좋네요. 두 여성 서사로 소설이나 영화가 제작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캐럴 개숙 윤 작가의 자연의 이름 붙이기도 출간되면 읽어보고 싶네요. 발빠른 출판사라면 판권을 샀겠죠. 낙천성의 방패라던가 그릿 같은 자기개발 지향적 용어가 자칫하면 과학자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든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저도 그 책 읽고 싶습니다. 그 네이밍 네이처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캐럴 개숙윤 이게 한국 사람 100% 한국 사람 같은데 이걸 안군의 비하인드로 해왔어야 됐다. 갑자기? 뒷부분에서 어쨌든 개숙윤이 등장을 하는데 미처 거기에 집중해보진 않았어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 그거를 조금 알려줬습니다. 책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저 사람 누구지? 누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 이민간 교포 맞아요.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근데 저렇게 이름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그런 또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합당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발전적이고. 네. 제이드님 재밌게 읽어주셨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데스조가 아까 그 황금상아님이 얘기하셨지만은 그 연구윤리 수업에 그 레퍼런스로 안 좋은 등장한다는 예로, 게 네. 그것도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신기한 대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든님께서 또 다시 5주년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컨텐츠 리뷰를 유튜브 요약본으로 많이 보고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을 통한 영화, 책 리뷰는 유튜브 경쟁력에 밀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댓글이나 조회수 같은 숫자가 보여주는 세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예전 남공님, 주디님 시기부터 들어왔고요. 요즘 맥스님을 맥스라고 편하게 부르시는 노시스님도 너무 좋네요. 물론 라미맥스 케미도 여전히 기분 좋아요. 안군의 20대 시절 목소리 너무 퓨어하네요 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맥스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칙은 없죠. 다 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뗄 수도 있는 거 저는 아닐까요? 아주 일관되게 다 떼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음. 맥스 오해하지 뭐, 마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다음 댓글은 진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최경사 5주년 축하드립니다. 매회 댓글 달지 못했지만 잘 듣고 있어요. 이번 회차는 추석 선물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폴라님이십니다. 마침내 맞이한 최경사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분의 풋풋한 목소리가 새롭고 좋았습니다. 5주년 특집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데 저분들이 방송국에서 뭐 하는 분들이지 궁금해졌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익숙함 때문에 잊고 있었네요. 그리고 맥스님의 랩은 왠지 스릴이 있었습니다. 랩이 스릴 있을 수 있나요? 불안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요. 랩이 끝에가 좀 잘렸어요. 저기. 그것 때문에 스릴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 쇼미더머니 하면 전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요? 어떤 에이마일? 영화요? 그거 저기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그 스포츠 영화 있잖아. 무슨 제리 대화죠? 맥과예요. 제리 맥과이어. 아. 거기서 그 흑인 선수가 음. 쇼미더머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영화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미화시키고. 제가 최경사를 처음 접한 건 이언 맥큐언의 채실 비치에서 음. 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라 검색하다가 골룸에 최경사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기억나네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많이 잠들었는데 제가 심각한 불면증이다 보니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 듣는 방송이 됐지요. 지금은 방송에 집중하고 싶어서 따로 산책을 나가서 들을 정도로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초보 운전 초행길에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말 저녁 루틴이 된 최경사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하나를 남겨주셨는데요. 2주의 최경 생활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전 2주의 최경 생활을 통해서 영화나 책을 추천받는 게 좋았습니다. 네 분의 캐릭터도 확실히 드러나고 친숙해진다는 기분도 들고 화제거리도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만두시게 된 이유도 납득은 가는데 매번 네 분이 다 하는 게 어렵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2주의 추천작 정도 있을 때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제안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 그렇구나. 기억에는 저희가 지난 회식 때 삼겹살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 약간 변화를 줘볼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본론으로 가기까지 조금 너무 시간이, 앞부분이 크다. 무겁다. 그래서 약간 요거를 좀 짧게 치고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역시 이제 들어온 사람은 모르는 뭔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 코너를 만들어 놓은.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편을 한꺼번에 맞아. 녹음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이게 또 길어지다 길어지고 또 보니까. 한 편엔 또 아예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빠지게 된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좀 신경을 써봅시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은 해도 사람은 그냥 네. 추천하고 그렇죠. 자기 괜찮은 생기면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채실비치부터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책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영화가 나왔을 때 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언 맥큐언 작품을 하나 더 했잖아요. 네. 판사의 기 그 이름 뭐죠? 엠마 톰슨 나오는 거? 그게 저거
저 꼬마랑 같이 나오는 거 뭐죠? 그러니까 꼬마가 그 덩케르크의 그 네, 남자 그 주인공이 나오는 남이 생각 안 나? 머리 굴리는 중입니다. 그거 뭐죠? 5글자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나? 칠드런 액트. 역시 진짜 5글자네. 역시.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기억이 남는데 이게 딱 진짜 떠오르지가 영혼데. 않네요. 영혼데. 신기해. 와. 네. 이언 맥케언이 최근에 책을 하나 또 냈던데 그래서 보고 싶어. 아니야, 이언 맥케언이 아니라 저기구나. 조나던 뭐더라? 하여튼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둘이 제 생각에는 결이 비슷한 작가라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저도 그 대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산책 나가서 혼자 이렇게 시간 내서 들은 사실 팟캐스트를 앉아가지고 그것만 듣고 있을 수기는 거의 사실 없고 그쵸. 되게 저도 틀어놓고 운전하거나 네. 뭐 어디 출퇴근할 때 뭐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 듣는데 그럴 때 이제 들을 게 있다 그럴 때 되게 기분이 괜찮거든요. 좀 이렇게 넉넉하고 재밌게 듣고 갈 수 있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될 때 그렇게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2주의 댓글 그리고 5주년 관련해서 댓글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책영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이드님 말씀 주셨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산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엄청난 그 구독자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쪼개지는 건지 어떤 건지 나도 지금 그게 판단이 잘 안 서요. 근데 합치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다 합치면 그렇죠. 왜냐면 유튜브에서 어쨌든 조회수가 네. 1000 이상씩 나오고 있는 거면 근데 이제 댓글이 줄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아, 어디서 네네. 듣는 건 들으시는지도 잘 그거는 모르겠고. 네, 예. 알기가 좀 어렵네요. 예. 댓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살아있다면. 자, 인스타도 있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인스타 오늘 이번 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걸 못 올렸네. 예고를. 네, 인스타에서도 저희 책영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골뱅이 북무비42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조2에 나오는 유나처럼 하면 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그런 대사가 공조2에서 나옵니다. 유나가 어느 부분이 유나인 거예요 지금? 문장. 외모? 문장?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말.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주의 후원으로 가겠습니다.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이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폴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볼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댓글 쓰신 폴라님하고 제이드님만 후원금 해주셨는데 저희가 돈 내야지 댓글 쓸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는 아니라는 거. 댓글 쓰고 돈 내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자, 계좌번호 불러주시죠. 네, 저희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입니다. 카카오뱅크. 그러면 사실은 이제 책영사의 선택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 만족을 위한 2주의 책영 생활을 짧게 하고 갈까요? 연휴도 있었고 네, 짧게 하고 갑시다. 네네. 자, 그러면 짧게 하고 가자. 뭐가 연휴도 있었고 한 안군부터. 안군 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저기 디즈니 플러스에 토르 러브 앤 썬더 올라와서 봤는데 네. 듣던 대로. 네, 영화관에서 안 보기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혹은 예측했던 가령 그 마이티 그 토르가 대체할 거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결말이 기대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선했다. 라면 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안 볼 이게 예정인데. 약간 스포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네, 이미 네. 다 나왔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인이 죽습니다. 제인 맞죠? 제인이 죽고 그 러브에 해당하는 네. 그러니까 토르의 양 딸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막 줄거리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결론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기억나. 토르 뒤태. 아,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 네. 궁둥이가 나오니까요. 네. 네. 그거 하나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샌드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봤는데 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 어. 저는 드라마를 못 보는데 음. 수리남 때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샌드맨은 끝까지 다 봤어요. 봐야겠네요. 그거 판타지 아니에요? 판타지? 판타지 많습니다. 음.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만화책도 바로 샀고요. 시공사에서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새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문했고 진짜 뭐 약간 판타지물 좋아하는 분이라면 샌드맨의 세계관에 빠지고 싶다면 보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바로 봐야겠네요. 약간 잔인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미. 저는 시간이 조금 추석 연휴 때 있어가지고 영화 2편이랑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범죄도시 2랑 비상선언을 일단 아, 다 그래요? 봤어요. 오. 마음 뭐 먹고 범죄도시 봤는데 2는 뭐 특별히 얘기하세요. 네. 예. 범죄도시 2는 저는 천만 영화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네, 그렇게 네, 멘트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1편보다도 좋은 거 전혀 모르겠고 저도 그냥 좀 억지로 웃기려는 부분이 많아서 이 시리즈 계속 볼 것인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었어요. 아 지금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서 그런데 장이수가 이렇게 손 떨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마동석이 손은 이 왜 떠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비상선언을 너무 궁금해서 그래도 맥스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봤는데 그 쿠팡 플레이에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좀 실망했어요 많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선하긴 했어요. 이런 소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된다는 게 신선했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 느낌? 그러니까 막 재료가 여러 가지인데 다 넣어서 맛있는 게 있고 다 넣어서 이상한 게 있는데 저한테는 좀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누가 추천하기도 되게 좀 민망한 영화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지금 저는 일단 비상선언 아직 안 본 상태긴 한데 한재림 감독 영화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다는 저는 이제 리뷰 같은 걸로 아는 반응이긴 한데 지금도 약간 의아해요. 무슨 일이 재미가 없진 않다니까. 맞아요. 재미는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도 모르겠고 결말을 딱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딱 받아들이기가 수긍하고 이렇구나 또는 놀랍다 아니면 반전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혀. 근데 그 지점이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의 지점이에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영화를 놓고 그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제작자 사이에서도 두 가지 180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파를 넣었어야지 이게 됐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신파를 뺐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대요. 그 똑같은 영화를 놓고 한 사람은 제작자 신파를 넣어야 된다. 더 넣었어야지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신파를 뺐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갈리는 거지. 신파가 그 일종의 그 감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장치로 발휘를 하는 건가요? 그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뭐 원래 신파 자체에 대한 의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 신파보다는 그냥 그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네, 벗어나 있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갑자기? 또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 되면 최경사 이 멤버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재밌겠네요. 보고 나서 노시스하고 저 안군 보고 2주의 최경생활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요즘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석영 작가. 초반이라서 재밌긴 재밌는데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때요?
일단 그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고 영상미나 이런 게 제 기준에서는 좀 신선해요. 이제까지 좀 봤던 드라마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연출이 누구죠? 뭐 한다는 연출은 모르겠는데 정석영 작가랑 그 박찬욱 감독 항상 함께했던 미술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느낌이 헤어질 결심 맞아요. 이미지 그런 난다고. 느낌이 유성희 나요. 감독인가?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미술 감독. 그래서 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와우장룡 안 봤어요? 와우장룡은 안 봤어? 안 봤죠. 말만 하고 안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와우장룡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없었으니까. 나는 봤잖아 그거.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는데 네. 아기가 저한테 주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럼요. 와호장룡이 2000년 영화더라고. 맞아요. 근데 내가 그 개봉할 때 봤을 것 같으니까 네.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와우장룡이 이한 감독 건가요? 이한 감독이죠. 네. 장쯔이 정말 너무 앳되다시피 한 장쯔이와 주윤발, 양자경. 내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Everything Everytime All at Once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게 북미에서 독립 영화치고는 엄청난 A24에서 최고의 히트를 누구 기록했고 나오는 거죠? 양자경 주연이고 멀티버스 영화야. 그거 예고 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던데?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되게 감독이 드라마가 되게 풍부할 것 같아요. 감독은 모르겠어. 감독은 모르겠고. 근데 이거 안 본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와우장룡 보니까 되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보았고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네. 근데 이 와이어 액션이 그게 약간 조금 어색하나요? 어색하지. 대나무에서?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색해. 지금 워낙 그래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CG로도 되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와이어 액션 매달려서 하니까. 하다 보니까 감독이 스위스 아미맨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스위스 아미맨 만든 감독이네요. 재밌습니다. 스위스 아미맨. 그래요? 네. 시체 가지고 막 방구 껴가지고 막 네. 바다 위 나가고 막 그러는 건데. 레스님 아예 관심 없는 상태인 거 아시죠? 진짜 재밌는데. 그 와우장룡 뭐 오랜만에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이거 가만 있어봐. 그 와우장룡 그건 아니구나. 저는 공조 2 봤어요. 공조 2 봤고 네네. 공조 2를 보다가 제가 텔레비 생전 안 보는데 그 추석 특선 영화 그것 때문에 라미 얘기 때문에 돌려보다가 우연히 공조 1이 걸렸네. 공조 나 하더라고요. 1편에 한 3분의 1이 흘러갔는데 걸려가지고 근데 그걸 계속 보게 됐어요. 다 봤는데 1이 재밌어. 1이 2보다 제 느낌에는 1이 2보다 재밌어요. 네. 원이 그때 거의 한 700만 들지 않았나요? 거의 800만. 거의 780만 뭐 이 정도. 근데 감독을 왜 바꿨대? 그건 참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요즘에 근데 물어봤지 그거.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거 공조 2를 한 이석훈 감독은 흥행왕 감독이잖아요. 해적의 감독이에요. 그쵸, 또 원편에. 네, 그럼 2를 당연히 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못했어. 그게 보니까 감독들이 뭐 기획을 하다가 엎어지고 뭐 막 이렇게 스케줄이 막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작사에서 그냥 너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또 자기 스케줄이 막 엉키고 얽혀서 안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케이스는 정확히 어느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공조 1 때 감독이 이렇게 스튜디오로 와서 같이 인터뷰 같이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 그때부터 이미 2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속편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맞아. 그때 그 감독이 와가지고 배우들하고도 친한지 유해진 전화 연결했죠. 북한산 등산하고 있었죠. 윤하도 전화 연결하고 그랬었거든. 네. 그래서 왜 감독이 바뀌었을까 의아하긴 했네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정도 2주의 최경생활 여기서 마무리하죠. 와우장룡 한 번 더 보실 분, 더 보셔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여기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나요? 노시스는 궁금하지 않아. 까먹었지. 자, 노시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와우장룡이 갑툭튀가 아니네요. 오늘 우리가 할 수리남이랑 링크되는 게 있네. 그쵸. 내가 이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합시다. 그냥. 네, 합시다. 네. 장첸이 나오네요. 장첸이 나옵니다. 장첸이. 장첸 와우장룡 뭘로 나오죠? 장쯔이를 사모하는 장쯔이랑 해적대. 도적이구나. 해적이 아니라. 저는 장첸이 유명한 배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첸이라는 그 이름을 봤을 때 범죄도시를 떠올렸어요. 그 윤계상. 네. 그러니까 그 홍콩 영화에 대한 그 많이 본 게 없다 보니까 이 네이밍이 유명 배우라는 걸 몰랐죠. 장첸은 홍콩 영화 대륙 영화에 많이 나오나? 그래도 홍콩 배우라고 봐야지. 제 연배 30대 후반인 제 연배기 장첸은
브라운 아이즈 벌써 맞아요. 1년. 맞아 벌써 그걸로 1년. 난리죠. 맞아. 김현주랑 같이. 맞아. 김현주. 번쩍. 맞아. 그렇죠. 되게 그때 풋풋할 때 풋풋하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와우 장룡을 딱 봤는데 그걸 보고 수리남을 딱 보니까 아니 장첸이 저렇게 늙었네. 늙어가지고 시간 여행하셨네. 시간 여행이 완전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가 장첸이 한 영화가 우리 태경사가 다룬 게 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라니 최근에 다뤘어요 그것도. 듀운이요? 듀운. 그 듀는 너무 짧게 나오죠. 너무 짧게 나오긴 하죠. 코스염 그 배우가 일본 장첸이라는 사람처럼 것도 지금 붙여가지고. 알았네요. 네. 김남길 닮았다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마른 김남길처럼. 네. 아 장첸이었군요. 네. 자 노시스. 저는 그걸 다시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랑. 좋죠. 이 영화 그 저기 좋아요. 여배우 누구야 그 저기. 케이트 윈슬. 그래 케이트 윈슬렛. 네 맞습니다. 네. 여보요 뭐야 그 그러니까 자꾸 퀴즈를 내 맞춰야 될 것 같아. 그 스티븐 달들이 감독 영화인데 제가 치매 예방 방송이야 이거? 제가 스티븐 달들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제가 디아워스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빌리 엘리어트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나가지고 봤는데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더 리더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독일 그 전범 국가로서 독일 그 딜레마, 독일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과 그 역사를 그 링크하는 방식이 조금 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이건 로맨스 영화로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더 리더. 다시 보시길 추천. 네. 봤는지 안 봤는지 까리야. 라이프 원래 파인즈 이게 나오잖아요. 책이 있지 않아요? 책이 그죠? 원작이에요. 책을 본 건지 영화를 본 건지 헷갈립니다. 그렇게? 네. 네. 노시스 또 바쁘니까. 네. 감사합니다. 논문도 써야 돼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옛날에 저는 교과서 읽었다고도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때 쥐어짰는지 몰라요. 산책도 얘기했어요. 새로 산책. 읽을 책. 앞으로 볼 책 뭐. 목차까지 본 책. 자 오랜만에 2주에 책을 생각하니까 또 나름 재밌네. 자 저희 메인 코너죠. 책영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B영화네요. 그러고 보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녀 아니고 수리부가 아니고 수리중도 아니고 수리남입니다. 준비해 오신 건가요? 준비했습니다. 저 왜, 아무 말도 좋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멘트를 얹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유쾌하네요. 뭐 이미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 딱히 지금 시즌에 크게 볼 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바이럴이 좀 있는 것 같고. 비영화 넷플릭스 5위더라고요 전 세계. 비영화 넷플릭스. 비영어. 네. 되게 순위 점점 올라가네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6위 아니 처음에 8위 뭐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보니까 무슨 로튼 토마토인지 뭐 IMDb인지 평점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감독이 윤종빈 감독. 네. 2005년에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로 장편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 이게 되게 좀 센세이셔널한 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크게 난 봤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 하정우 배우와 함께 데뷔했죠. 그 영화로. 하정우 절친이죠. 네. 윤종빈 감독이. 네. 이 얘기는 좀 뒤에. 하정우 절친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어쨌든 범죄와의 전쟁 요걸로 좀 유명해졌죠. 네. 군도 검사회전 뭐 우리가 다뤘었어요. 공작. 예. 공작까지 해서 이렇게 나름 색깔이 분명하고 벌써 영화 제목만 들어도 어떤 걸 컬러감이 하는구나. 이제 딱 느껴지는. 그리고 공작을 빼면 다 하정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정우랑 그 중대든가? 맞아요. 인데 예, 그래서 동문이라 가지고 되게 친해서 그 윤종빈 감독의 신혼여행에 하정우가 따라갔다는 예. 그런 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리남 이 드라마를 보면 왠지 자꾸 모가디슈가 떠올라요. 일단 그런 어떤 이 풍광, 네. 예, 야자수가 많고. 그렇죠. 이게 좀 더운 나라들. 그리고 영화 제목도 이쪽은 지역명. 도시 이름, 여기는 저 나라. 나라 이름. 예.
지금도 뭐 수리남에서 뭐 항의한다고 뭐 됐죠. 이슈가 네. 되고 있죠. 한국 언론이 이슈를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보니까 두 영화 다 포스터 질감도 좀 비슷한. 다 비슷해요. 맞아요. 자막 폰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장소 자막 넣는 게 모가디슈 볼 때 굉장히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도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제 시리즈를 보면서 느꼈는데 아 나는 이 열대지방 패션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오늘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라코스테? 이거 무슨 남방이래 이게 그 파나마 남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파나마 남방이 뭐예요? 그 약간 이렇게 깃이 이렇게 제껴져 있는 하정우가 입고 다니는 나중에 그런 남방 스타일이 되게 그 무늬와 이런 게 아 나도 저거 한번 좀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내년 여름에는 꼭 하나 사서 입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있을 법한 느낌이에요. 차이나타운은 다 벗잖아요. 벗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생각난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 영화 베를린이 유승환 감독 영화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에 윤종빈 감독이 특별 출연 약간 조연으로 또 나와요. 하정우도 나오고요. 요원처럼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지는데 자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안군은 어떻게 엮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일단 프로덕션 파트 하나랑 그리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조봉행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프로덕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종빈 감독이 가장 먼저 요 수리남을 접한 건 2시간 분량의 영화 대본이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요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만에 담기엔 힘들겠다고 판단을 했고 시리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넷플릭스와 작업하게 되면서 이게 6부작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된 일정이었다면 도미니카에 가서 2021년에 상반기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장소 섭외가 불가능해서 국내 촬영을 먼저 진행했다고 해요. 해외로 이렇게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국내 제주도에서 다 찍는다는 생각으로 제주도 땅에다가 야자수 심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풀려서 다행히 도미니카로 현지 로케 2달 정도 진행했는데 뭐 본인들이 막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도미니카 로케이션 찍은 것과 제주도를 구분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수리남을 보면은 이 부분은 약간 뭐 국내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없을 정도로 뭔가 제작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주도 외에도 전주, 안성 세트 등을 오가면서 찍었다고 해요. 하정우는 워낙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종빈 감독의 페르소나 격인 거고 그리고 황정민은 이미 공작에서 한번 만났고 조우진 배우는 윤종빈 감독이 제작에서 참여했던 영화 돈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조우진, 박혜수, 유연석 배우는 윤종빈 감독과는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정민 배우하고도 처음 그 연기해본 배우들이 꽤 있다고 해요. 지금 이야기한 조우진, 박혜수, 유연석은 황정민 배우하고도 요번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워낙 좀 난다긴다 하는 배우들이 모여서 그런 건지 제작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됐다고 해요. 저희가 다뤘던 공작이 2시간 10분짜리 영화였는데 총 100회차 촬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요번 수리남은 분량이 6시간으로 한 3배에 달하지만 138회차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 그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얘기해 주시죠.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적은 돈 갖고 아이디어 잘 뽑아낸다 이런 게 있는데 공작보다 회차가 뭐 아까 보니까 20회, 30회 정도밖에 안 많은데 38회차밖에 안 돼요. 차이가 3배가 정도 되는 분량을 뽑아낸 거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그게 있대요. 창작의 자율성, 감독의 편집권, 그다음에 저 연출에 대한 간섭은 전혀 안 하잖아. 이거는 전혀 안 하는 대신에 돈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납기 이거는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영화더라?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이 그게 제작비를 오버했대. 근데 그걸 갖고 뭐 넷플릭스는 돈을 상당히 벌었는데 제작사는 거기다 페널티를 물어서 돈이 3억인가밖에 못 벌었대. 저도 그 기사 봤는데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이 한국 그러니까
충무로에 이 머리 높은 완전 기세 등등한 감독들이 넷플릭스한테 기는 게 좀 필요한 것 아니었나 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기고만장한 너무 권력이 많았던 감독들이 넷플릭스는 완전 칼같이 더 뭐 기한 늘려줄 수도 없고 돈도 딱 정해진 걸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추는데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걸 보고 꼬숩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놓으니까 무조건 찍어야 됐던 거지. 그 기간 내에 그 돈을 가지고. 아 요게 그러면 이미 리미트 선이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작품에 오늘 우리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이게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 제작사가 월광이랑 퍼펙트 스톰이잖아요. 맞습니다. 월광이 윤종빈 지분이 있는 회사라고 하대요. 아무래도 감독이 까지 제작까지 하면은 이제 조금 뭐 자기 신경을 의지로 쓸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타협이 되죠 자기 스스로. 계속하시죠. 네, 프로덕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화에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조봉행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뭐 과거에 일단 뭐 조선 출신 마야광이라고 하면은 조봉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이게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게 혹시 노시스 들었어요? 네, 저는 아마 제가 이게 언제쯤 얘기야? 그 2009년 그때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기자 되고 나서 약간 이게 기사가 나온 거는 2011년.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2009년 즈음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사법 처리된 거는 10년, 11년 즈음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실화인지 모르고 처음에 이제 수리남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뭐 대충 이제 로그라일이 있잖아요. 뭐 한국인 마야광이 뭐 수리남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실화라고 하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 싶어요. 그렇죠. 네. 조봉행이라는 인물은 10억 원 가량의 빌라 건축 사기를 저지르고 처음으로 수배 대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피하기 위해 95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처음에는 불법으로 생선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남미 최대 마약 조직인 칼리카르텔과 손을 잡으면서 마약왕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설명만 보더라도 수리남에 나오는 캐릭터가 떠오를 거예요. 수리남은 요 조봉행의 디테일을 반으로 쪼개서 홍어 수입업자 강인구와 마약대부 전유한이라는 두 인물로 나눠서 세팅을 한 거죠. 이게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국정원이 실제로 조봉행을 검거할 목적으로 민간인과 협업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조 씨로 인해서 사업상 큰 피해를 본 민간인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때 국정원이 끼어들어서 극중의 최창호 역할에 해당하는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을 만들어서 조봉행이 미끼를 물도록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서 결국 브라질 공항에서 이 마약왕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 씨는 전유한처럼 그 수리남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을 했고 그 수리남 내에 한국 교포들을 섭외해 운반책으로도 이용했는데 뭐 이 드라마에서는 메인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그 여성분들이 막 삼키는 모습 나오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걸 영화로 제작한 게 방은진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전도연 씨 나오는 고수 집으로 가는 길이 되게 그 되게 이렇게 서정적인 영화인 줄 알았더니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네, 엄청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본 분들은. 네. 집으로랑 다른 거죠. 그러게 난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11년에 조봉행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벌금으로는 1억밖에 안 낸 걸로 알고 있고 2021년에 나와서 지금은 수리남에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마약왕은 맞아요? 그 뭐 물론 마약왕이라는 게 공식 주고서 뭐 너는 마약왕이야 이건 그렇죠. 아니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마약 거래 카르텔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간 거는 맞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군의 비하인드였고요. 이제 라미의 신호를 들어봐야죠. 네, 오늘은 이제 시리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줄거리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게 내용을 아예 모르고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리즈물 더더욱이나 그런 분들은 줄거리 부분을 건너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중요한 반전이라 최종 결말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스포 안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저는 스포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어떤 배우가 좋았느냐 하면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아니 하세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스포 안 하는. 그럼 혼자만 스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3편 스포를 안 하려고 뒤쪽을 안 보고 왔어요. 안 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구나. 저는 스포로는 안 할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다루는데 앞부분 30분만 보고 지금 녹음에 영화를 참여하는. 봤다. 자, 라미 가시죠. 그럼 제가 막 이상한 말 해도 모르시겠네요. 네,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정우입니다. 영화는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아는가라고 묻는 하정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준다는 컨셉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란 하정우는 중학교 때 유도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학비랑 먹을 것을 준다는 이유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근데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셨고 하정우는 남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돌봐줄 헌신적인 아내 추자연과 결혼도 합니다. 그렇게 막 동생들을 키우고 나니까 하정우에게는 돌봐야 할 자식들이 또 둘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시절의 마음으로 낮에는 카센터, 밤에는 단란주점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밤낮으로 고생을 해도 떼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정우의 친구가 수리남에서 대박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해요. 수리남이란 나라에서는 홍어를 안 먹는데 그걸 싸게 한국에 들어와서 팔자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하정우 인생이 한 번에 술술 풀릴 리는 없겠죠. 사업이 이제 잘 되니까 뭐 홍어가 내 것이라는 둥, 뭐 이 길이 내 것이라는 그 중간에서 돈 내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게다가 중국 깽단의 위협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을 말아먹을 위기에 처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황정민입니다. 아까 이야기해주신 그 실존 인물을 가지고 온 인물이고요. 수리남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황정민은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남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나옵니다. 수리남 대통령과도 굉장히 밀접한 사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목사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황정민은 포르투갈의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서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마약 왕으로 굴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신도들한테도 막 마약을 먹여서 노예처럼 부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황정민은 이제 계속 자기 마약 유통 루트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돈도 더 벌고.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정우의 홍어 사업을 잠깐 이용합니다. 하정우가 한국으로 보내는 홍어에 몰래 코카인을 실어서 걸리나 안 걸리나 시험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정우는 사업을 말아먹게 되고 교도소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정민에게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박혜수입니다. 국정원의 직원인 박혜수는 황정민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이 박혜수는 작전을 이끄는 국정원 팀장인데 황정민에게 당한 하정우에게 이번 작전이 성공하게 도우면 사업으로 잃은 자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언더커버로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황정민은 절대 수리남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황정민의 마약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고 그다음 미국과 공조해서 잡으려는 게 박혜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마약상 역할도 하고 황정민과 거래를 유도하는데요. 고군분투 끝에 황정민의 마약이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까지 흘러 들어오는 데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정민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오게 되는데 과연 눈치 빠른 마약왕 황정민이 순순히 잡히게 될지 등장인물 모두가 살아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수리남 마지막까지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맥스님. 네, 잘 들었습니다. 나 듣는데 다 이해되는데? 다 이해돼. 다행이네요. 자, 이제 줄거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가 이제 저는 보면 이 영화를 무슨 장르인가 이 도대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가장 쉽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범죄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첩보물의 성격이 조금 있죠. 그다음에 액션도 있고 시대극적인 분위기도 좀 있고 드라마도 당연히 깔려 있고
약간 코믹한 구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혼종 하이브리드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안군? 네. 저는 이런 일종의 마약 종류의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많잖아요. 그렇죠. 나르코스를 비롯하여 뭐죠? 그 브레이킹 배드. 근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그런 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뭐 흥미는 생기고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제 그냥 딱 평은 너무 늘어진다. 이게 과연 시리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걸까? 보통 시리즈라면 1편에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다음 편을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1, 2편이 제 기준에서는 되게 걱정될 정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1화와 2화가 영화로 치면 한 10분, 15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늘어져서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한 3화 이후부터 4, 5, 6은 재밌게 봤지만 전체 시리즈물에서 앞에 3분의 1 가량이 이렇게 늘어지면은 과연 좋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단톡방에 와서 이 좀 아닌데요 이렇게 딱 올렸으면 와우 장력으로 하자. 근데 그 단톡방에 라미님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재밌는 걸까 해서 근데 대박인 거는 저는 처음을 재밌게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써있냐면 중반부 늘어짐. 아 그래요? 서로 늘어지는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달랐던 거죠. 네. 근데 맥스님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나 딱 절반 봤어요. 딱 절반 4까지? 5.5 한 55% 정도 봤네. 많이 보셨네요. 뭐 어디까지 가나요 설정상? 지금 라미가 얘기한 거 다 나왔는데. 네. 그렇구나. 그 이후에 뭐 변화는 기억 안 나시죠? 없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주요 등장 인물들의 신상 변화. 거기까지 못 오셨을 것 같아요. 못 그게 막판이니까. 네. 아니 노시스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거를 윤종빈 감독의 필모다라는 거를 계속 인식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건 윤종빈 감독이 만들었구만. 윤종빈 감독이 좋아할 내용이구만. 윤종빈 감독처럼 만들었구만. 약간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쉬웠던 거는 여성 캐릭터가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능적으로 역할하는 그 캐릭터조차 추자연 씨 한 명인 건데 그조차도 너무 들러리로 그려지는 거. 근데 이게 윤종빈 감독 영화라는 거를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장이 되고 가고 있는데 윤종빈 감독 좋은 인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대 영화니까 여성이 나오기가 어렵죠. 뭐 그런 설정상의 한계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더라도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재현이 안 되는 영화를 계속 재밌다고 보는 게 괜찮나 하는 이상한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1, 2, 3편이 뭐 지금 둘이 의견이 막 갈리잖아. 네. 재밌다, 늘어진다. 뭐 거기에서는 어느 쪽이? 나레이션 부분이 조금 약간 거기서 스톱을 할까라는 좀 유혹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문장을 읽는데 일부러 저희가 일기 쓸 때 길게 쓰려고 글자 크게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하정우 배우가 뭔가 연기가 되게 극화되어 있지 않나요? 저 약간 뭔가 극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해요. 네, 약간 너무 겉도는 너무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되게 유유자적한 느낌이 혼자 막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연기론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거 지금 이 총평. 일단 그 하정우 배우 얘기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은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재밌게 봤고 캐릭터 특성도 되게 우리나라 시리즈 치고는 특이했고 빠져들면서 봤는데 저는 한 3부터는 약간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인물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고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어쨌든 막판 가서 황정민이랑 둘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려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중간에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에피소드 3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제가 이게 3가 아마도 그걸걸요. 그 감옥 나와서 아니야 3는 그... 내가 가장 최근에 봤잖아. 보다 왔어. 정확하겠구만. 그
쓰리가 그 총격전 그 브라질 숲에서 총격전 벌어지고 뭐 막 하는 게 쓰리 아닌가? 그 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작전 시작하고 브라질 국경에서 첫 번째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는. 약간 전 중반부터는 왜 이렇게 늘어지지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 덕에 이 정도를 끌고 가는데 황정민이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그럼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시리즈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황정민 영화를 인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뭐 평을 엄청나게 좋게 하진 않았고 맞아. 황정민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 근데 이 영화에서도 황정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황정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집중되게 만들긴 한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하정우 배우가 그 안군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인생을 살았어서 어떤 상황에도 태어난 건 알겠는데 전혀 그러니까 공감을 못한다는 느낌이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생명이 오고 가는 거를 분노하는 그 국정원 직원한테 하는 것도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느낌인 거예요. 되게 좀 긴장감이 없다? 네. 저는 어쨌든 뭐 3편까지밖에 안 받기 3.5편 받기 때문에 뭐 스포를 안 하기 위해서 스포를 의지적으로 안 그렇지 스포를 안 하기 일부러. 위해서 진짜 대단하다. 무슨 열심히 갖고 그릇이 다 하세요. 그릇이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일단 고기밖에 없으니까. 저의 전반부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이 3라는 게 그런 거죠.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거 다음에 끝나갈 때쯤 되면 그런 장치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보긴 했어요. 다음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잘라봤는데 항상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편을 봐. 다음 편을 가면 늘 끊을 때 1편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편에서 끊고 또 다음 거기서 그냥 끊어. 그리고 2.5편에서 끊고 이런 식으로 끊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되게 밀도가 떨어져. 맞아요. 이게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성겨 되게 이렇게.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줄줄 늘어지지 뭐. 그게 바로 영화와 제 생각에는 시리즈에 물론 시리즈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렇죠. 좋은 시리즈 다르겠죠. 많은데 한 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뉴스룸 같은 거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한 편 한 편이 또 완결적인 완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도 다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한 편이 완결이면서도 다음 편이 궁금한 게 있고 근데 이거는 한 편은 완결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편이 궁금하긴 해. 그건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에 다 그런 그냥 도식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영화는 확실히 영화적인 게 있구나. 맞아요. 굉장히 오래 본다고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 2시간 안에 굉장히 방대한 스토리를 아주 알차게 꾸겨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시리즈는 뭐 6시간 하니까 이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짧게 해야 되는 거를 늘릴 필요까지 있잖아. 그렇죠. 질질. 그러니까 영화 대본을 시리즈로 되게 영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컴팩트하게 영화로 만들었으면 훨씬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댓글을 준비해 왔잖아요. 근데 정확히 반대 의견도 꽤 있어요. 이걸 재밌게 본 분들은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이걸 뭐 감사합니다. 이걸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빠질 뻔했나요? 뭐 이런. 나는 그게 여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재미없게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잘 봤다. 근데 밀도는 떨어진다. 완성도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댓글을 쓰신 분들 중에는 이게 2시간 안에 넣어야 했으면 빠졌을 것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재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다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댓글을 남긴 분이라면. 근데 저는 만약 2시간 안에 넣었으면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됐을 것 같냐면 일단 전 나르코스도 보다가 말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저희가 인지도나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게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짧게 보면은 그게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유통 과정이라든지 코카인 뭐 헤로인 뭐 필로폰 뭐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유통하고 이건 뭐가 다르고 이 밭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중국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어떻게 간다는 등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설명충의 느낌으로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늘어질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었으면은 이 영화가 너무 약간 어색하다고 느껴져야 되나?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고 그냥 어디서 뉴스에 잠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좀 1, 2편에서 이게 뭐지? 시작부터 뭐지라고 했던 점은 뭐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정우가 뭐 여기는 수리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나레이션이 아까 안군 얘기한 대로 되게 이거 나레이션이 이게 근데 이런 스타일의 나레이션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 나지 않나요?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편에서는 이건 이 하정우의 나레이션을 넘어서 실망스러웠던 거는 박혜수가 지금 라미가 얘기한 그런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줄줄줄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큐멘터리 찍냐 지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그걸 하고 거기다 그냥 그림을 덕덕 붙여 그냥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 더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윤종빈 감독이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노시스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죠? 아니 아까 그 마약이라는 소재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다 그 말씀하시니까 든 생각이 이 시리즈 안에서 마약은 뭐랄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재산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우리가 교환의 가치를 갖는 화폐처럼 큰 돈이 되는 무언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마약은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약을 제 시간에 이렇게 공급받지 못해서 뭐 정말 일상이 망가지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마약이 유발하는 현상에 대한 그 묘사는 없고 마약은 정말 교환의 가치로만 계속 다뤄지고 있는 그게 조금 오히려 우리가 미국처럼 마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맞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적으로 신도들이 마약을 계속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걸 조금 다룰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다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내용... 지도자로서 그 마약에 얽히는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까 노시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마약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거라면 사실 신도 이야기가 없어도 사실 흐름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막 하정우가 사진 찍으면서 인권에 대한 분노도 드러나는데 사실 결말 가면은 전혀 그런 거 대한... 안 그 얘기가 나타나요. 벌써 끝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봤는데. 네, 그게 따로 처리가 안 그게 돼요.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겠다 뭐 그런 뭐 동기부여도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어린 아기들 막 거기 잡혀 있는 거 보고 막 분노하고 막 어떻게 할 것처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전혀 결말에서 처리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황정민의 악마성을 네,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네. 그 배우들 연기 얘기 좀 해봅시다. 그 뭐 하정우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조금 다 별로였고 약간 겉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하정우가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하정우는 도대체가 이게 그 약간 슈퍼히어로야 일종의. 맞아요.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 시리즈에서 실화라는 게 놀랍죠. 얘는 뭐 유도를 했으니까 뭐 업어치기 매치기도 좀 하는 것도 알겠는데 특히 뭐 그건 그렇다고 쳐더라도 너무 담대해. 맞아요. 일종의 소시민인데 그 소시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홍어 갖고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뭐가 있었으면 뭐하러 수리남까지 와서 그 생고생을 해. 근데 이건 뭐 거의 007이네 이런 느낌에서 걷어오는 거는 이제 걷어오는데 저는 그래도 뭐 하정우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하정우를 보는 그냥 아니, 하정우 저 잘하네 연기. 저도 초반에 비해서 후반부에서는 하정우가 막 엄청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또 하정우가 작품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뭐 사고도 났고 그래서 그냥 반가웠죠. 네, 그냥 반가운 맛에 그냥 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시절의 아빠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 자식은 편하게 먹고 살게 한다. 그 영화 중간에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 근데 그런 캐릭터를 잡고서 들어가니까. 근데 그 캐릭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하정우랑 안 맞았던 게 아닌가라는 하정우는 느낌이에요. 그런 짠내가 안 나. 그 인물 자체가 약간 고급진가요? 아니 고급진다기보다는 장난기가 가득한 느낌이 장난기 있고 이렇게
건들거려야 된다고 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사업가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잘 어울리는데 맞아요. 가족 전화할 때는 약간 저는 처음에 그 전화 돌려서 결혼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뭐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그냥 캐릭터로 보여주기 위한 맞아요. 그 일종의 사건인 것 같은데 굳이 그건 약간 그 결혼이 사랑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양할 동생 둘을 위해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이나 이성을 대하는 자세 당시의 같은 게 가치관을 뭐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장의 뭐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홍어 먹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근데 그 정서가 사실 윤종빈 감독 정서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 정확히 이거거든요. 아버지 영화거든요. 자꾸 그 생각 자윤종빈 감독은 아버지랑 대체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연민과 증오도 가끔씩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의 화두는 아버지다. 아버지 혹은 남성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맥스님이 그 부분 어떻게 보셨나 궁금했거든요. 야구 이야기하는 거. 아, 그 박찬호 얘기 나오고. 네. 아, 나 그거 좀 깨던데.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그거? 야구 뭐 그렇다며요. 그게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거기서 뭐 갑자기 내가 그 시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2008년이면은 야구를 보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뭐 박찬호가 나오고 그러길래 필리스 시절이죠. 그래서 난 저게 도대체 저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나. 약간 좀 뜬금없다. 수리남에서 뭐 메이저 뭐 남미니까 뭐 멀진 않네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걸 또 연결시키고 그 야구공을 갖고 나중에 또 뭐 연결을 한다며. 네. 난 그거보다 뭐 축구공 그 사기쳐가지고 주는 뭐 그건 재밌었는데 야구는 조금 그것도 역시 걷더라. 그러니까 뭐 얘기들이 다 좀 그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치를 해놓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영화 드라마에 녹아들어 있지가 않고 그냥 조금씩 다 걷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황정민은 아까 이제 라미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그냥 황정민은 이제 클리셰가 됐구나 이런 생각. 저도 비슷한 이미지였어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3편까지는. 오히려 그 목사의 이미지가 신선했지. 목사 이후의 이미지는 되게 그냥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노시스는 어땠어요, 황정민? 황정민 그때 저희 브로커 때 누구죠? 송강호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많이 본 연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자기 복제라는 비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눈은 끄는 잘하니까요. 잘하긴 잘한다. 기본은 뭐 그냥 맞아요. 너무도.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주 사소한 맞아요. 장면도 자기 방식으로 소화를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던 것들이라는 거를 머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볼 때마다 좋다. 그렇죠. 그게 또 잘하는 배우 연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 식상한데 그냥 그래도 또 보게 만드는 그 순간은 또 잡아채는. 그게 그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작하고 기복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영화를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캐릭터를 그리고 메릴 스트립 필모를 보면은 바로 전작을 늘 의식하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역 캐릭터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극 캐릭터를 했다가 반드시 그다음에 코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만큼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선택의 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황정민 배우에게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멜로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엑스님이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조우진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사실 해야죠. 이 드라마에서 박혜수 조우진이 가장 눈에 띄던데요. 전 조우진 배우가 거의 완전히 원탑이었어요. 그럼 내가 도달하지 않은 부분에 있나 보다. 약간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 조우진 배우밖에 안 보입니다. 터져요. 아 그래요? 나는 그걸 보면서 조우진은 역시 화이트 칼라 빌런이 어울린다.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내부자들 때 화이트 칼라 빌런이 조우진에 맞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쭉 더 보셨어도 좋았을 텐데.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이것도 힌트가 되나? 어쨌든 끝까지 보시면 그럼 달라져요? 네. 근데 안 보실 거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로 되나요? 왠지 안 보실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스포라는 것만 여기 부분이 말씀드리고, 스포입니다. 아니 조우진 배우가 그 잠입한 국정원 직원입니다. 아 진짜? 네.
갑자기 표준어를 잘 쓰면서 이런 스포를 왜 안 보고 오셨어? 아니 이 영화 이 드라마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제일 좋았던 카트가 그럼 갑자기 병의 순간으로 넘어가네. 뭐냐면 3편인지 2편인지 막 사람들 뭐 황정민이 불러놓고 춤추고 막 그 파티할 때 카메라가 한 명씩 클로즈업을 따잖아. 네. 조우진, 유연석,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 저 약간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되게 어린 막 그 살벌한 애 걔. 그 무슨 영화 나왔지? 그 인질에 나오지 않았어요? 피의 경관의 피인가? 아니 피의 뭐 최근에 했던 그 정우 나왔던 영화 뭐야 그거? 무슨 소리 하시는 전 거예요?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해석 좀 해주라 하시니까 지금 아니 넘어가. 해석을 좀 해줘 누가. 하여튼 거기랑 그다음에 그 저 흑인 이게 덩치업 네네네. 그 4명을 한 명씩 따잖아요 클로즈업으로. 그 장면이 난 되게 좋았거든. 이거 누군지 이게 암시를 이제 맞춰봐라 요렇게 딱 하는데 그 장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거기서 조우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이거 스포 들었네. 미치겠네 이거. 근데 그 굉장히 그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맞아요. 급박하면서 진짜. 확 나오는 장면이. 그렇구나. 조이진은 그냥 다 잘한 걸로. 나는 그 별의 순간이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조우진 관련인데 내가 본 건 조우진의 그 댄스. 그거 정말 좋았어요. 그거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좋았어. 그 무슨 춤인가? 이 팔 이렇게 찍찍 거. 풀샷을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춤에. 풀샷을 너무 보고 싶은데 풀샷이 결국 안 나오더구만. 아쉬웠습니다. 제가 좋았던 연기는 현봉식. 저도 최고에서 최고.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최고. 사투리가 기가 막히다. 맞아. 거긴 진짜 다들 달인들이잖아. 생활 연기의 그쵸. 달인인데 거기는 그냥 생활 연기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냥 진짜. 생활인 것 같아. 맞아요. 84년생이에요. 심지어 하정우보다 어리고 하정우보다도 제일 한참 어려. 84년. 맞을걸요? 노안. 또 그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현봉식 씨 연기가 좋았던 최근에 했던 또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DP였나? DP. 맞아. 대대장 너무 좋았어요. 나오는 맞아, 대대장. 맞아. 거기서도 너무 좋았지. 거기서도 심지어 구교환보다도 어려. 맞아. 그걸로 되게 구경이- 짤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요? 네. 구교환보다도 어려. 너무 연기 잘했고 그다음에 약간 그 교정 안 한 잇몸이 또 연기를 해요. 웃을 때의 그 잇몸이 또 연기를 해. 저는 그 초반에 현봉식 배우가 그 캐릭터가 너무 뭐랄까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져서 맞아요. 오히려 잠깐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 이따 뒤통수 치나 오히려 그런 불안을 안고 봤어요. 너무 선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순수한 너무 사람이라서. 이완을 시키는 게 여기서 반전을 주려나 이런 생각까지 들 그래서 정도로. 저는 그때 딱 죽었을 때 너무 빨리 죽었어. 너무 약간 그것도 마음이 사진이 아팠어요. 너무 좀 사진이 너무 가슴 그랬죠. 아프게 딱 나와가지고. 장첸은 어땠습니까? 장첸. 좀 전형적인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치. 예. 그 잔인한 장면도 3화까지 안 나오죠. 그 발목 자르는 거. 그건 나오지. 그래요? 그 장면 차이나타운에 목 다 잘려가지고 걸려 있잖아. 그좀 나왔구나. 맞아. 좀 초반에 나와. 네, 그거 너무 조금. 근데 뭔가 장첸도 걷더라. 심하게 걷도는데 이게 약간 브로커의 문제점과 비슷한 그런 거일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후반부에서는 어쨌든 그 차이나타운 패거리들과 사건이 있다 보니까 초반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안 섞이는 느낌이. 그리고 되게 쌀벌하게 막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하는데 맨날 물러나잖아. 맞아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문자 한 발 보내면 말 잘 들어요. 되게 유해요 사람이. 전화하면 잘 나쁜 사람이 받고. 아니고. 만나달라 만나주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뭐 배신해도 어쨌든 받아 문 열어주고 좀 특이한 신데렐라였어. 것 같아요. 네. 유연석 배우는 어떠세요? 나 유연석은 별로였어. 댓글에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여쭤봐요. 그래요? 네, 난 댓글에서 유연석이 적인 줄 알았어. 그리고 약간 연출에서 유연석이 약간 그 국정원 직원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유연석이 이것도 뭐 스포긴 네, 한데. 왜냐하면 또 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그걸 빼온 것도 유연석이고 저게 잘 안 빠졌을 텐데 지가 같은 패니까 빼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그래서 생각을 황정민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쏴죽여요. 네. 와 내가 스스로 스포를 하고 있네 지금. 예측 스포. 근데 유연석은 저는 왜 그렇게 영어를 억지스럽게 섞어 쓰는 거예요? 그치. 그게 뭐 너무 교포 어색해요. 캐릭터를 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러면 영어를 또 되게 잘해야는 네. 좋으련만. 되게
발음이 되게 그래야 되는데 또 발음도 또 그렇지가 않아. 이름은 데이비드야 또. 그니까 그래서 yes sir 계속 하니까 막 혼자 에이멘 하잖아요. 다들 아멘 할 때. 아니 그 넷플릭스에서 자기 그 유튜브 계정에 이 배우들이랑 감독 약간 토크하는 거를 올려놨는데 거기서 그 윤종민 감독이 약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배우들이 다 내가 최초의 1순위 배우였다고. 캐스팅 원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다면 유연석 배우가 캐스팅의 1순위 그러니까 듣기 좋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유연석 배우가 여기에 섞이기엔 조금 좀 급이 좀 다르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급이 조금 약간 신인급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연출적인 측면은 어땠던 것 같아요, 노시스는?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윤종민 감독을 우리가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제약이 있었는가가 조금 뭐 시간적인 제약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회차 제약, 시간적인 제약. 시간과 돈의 돈은 350억이면 이게 지금 국내 드라마 제작비로 최고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도 350억이면 국내 최고액이에요. 최고액이야. 그러니까 뭐 돈이 막 엄청.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해외 로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을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디 돌아다니면서 때려 부시고 그러지도 않잖아. 되게 뭐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그러는 것들이잖아. 큰 집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회차가 적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 치면은 조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예를 들면 초반 나레이션으로 처리한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초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풀어낸 게 이걸까를 좀 확인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타협을 한 게 있었던 것인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캐릭터들 중에 하정우 같은 경우도 하정우를 너무 말로 묘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가 약간 감정이입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살아온 방식을 다 말로 처리해 버린 인물이 어떤 무슨 하나하나 미션을 깨는 느낌으로만 앞으로만 쭉 가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케미를 일으키고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그러니까 종착역을 향해서 그냥 쭉 그냥 가기만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출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 연출의 문제인 것인지 그냥 정말 이 스크립트의 문제인 것인지 뭐 이런 게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지만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 특정 캐릭터 하정우라는 캐릭터의 뭐 뒷배경을 설명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플래시백을 줄까? 근데 지금은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냥 그거를 대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단조로워요.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캐릭터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거의 없고 그냥 제시해주는 정보와 대사로만 충분히 다 받아들이니까 이게 윤종민 감독이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물이 드라마다운 시리즈는 아니고 영화스러운 그냥 시리즈라고 느껴지는데 영화는 한 편 안에 쭉 가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굴고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드라마는 사실 드라마 편당 그 안에 또 작은 굴곡이 있고 있어요. 그게 또 모여서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 시리즈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하나인데 그걸 자른 것뿐이지 적절한 지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편은 갑자기 왜 이렇게 루즈해? 이러다가 이 편은 갑자기 정보가 너무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시스 얘기대로 저도 이게 뭔가 진행이 결말을 향해서 그냥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뭐 일부 뭐 지금은 뭐 드라마들도 워낙 잘 찍어서 뭐 영화처럼 찍기도 하는데 일부 뭐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거는 저건 되게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킬링 타임용으로 뭐 그냥 그 브라질 국경 액션 씬은 카메라 웍이 맞아요. 뭐 엄청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조금 뭐 성의 없게 느껴지다시피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드론샷 직부감으로 쫙 빼는 거 이거는 또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뭐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구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뭐 무슨 제약이 있었든 간에 뭐 100%를 쓸 수 없는 뭐 하여튼 그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걸 다 이해해 줘야 돼? 윤종신 감독이 쓸 수 없던 거를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그 범죄와의 전쟁이랑 저는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영화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일테면은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정말 그 세무 거기 뭐라 그러죠? 세관 세관 직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 와이프랑 일테면 그거잖아요. 그 마동석이 자기 여동생이 마동석이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시계를 풀어주면 그랬더니 갑자기 잠자코 있던 와이프가 아유 뭐 오빠 없는 사람은 뭐 서로 사겠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 와이프가 거기서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최민식의 그 벌이가 나아지면서 집안 경제 사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최민식이 집에 왔을 때 그 가정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와이프가 그 최민식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지고 점점 이제 잘 사라져가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주요 인물을 두고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랑 그 주변 인물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내가 눈치를 챌 수 있게끔 뭔가 제시를 해줘. 그러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눈치를 챌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시리즈는 전부 그냥 따로따로 배경이 있고 따로따로 있던 사람들이 뭐랄까 그냥 잠시 합체하는 듯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어떤 서사와 성격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사건 중심으로 간다. 근데 그 사건들이라는 것도 사실 실화 기반이다 보니까 아주 비현실적일 수는 없고 개연성이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성긴 부분들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각자 얘기해 봅시다. 저는 별의 순간 아까 얘기했어요. 저는 별의 순간은 조우진 배우 딱 밝혀졌을 때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하정우와의 티키타카 그 잔슨빌 맞아요. 소시지 가져오라는 그 장면 되게 재밌었습니다. 백수는 모르시겠네. 잔슨빌 아예 모르죠. 노시스는? 저는 꽝의 순간이 그 마지막에 하정우가 굳이 왜 그 마지막까지 황정민 따라간 추격해가지고 그 뭐야 선착장 같은 데서 또 한 번 굳이 왜 저래 저 사람 죽으려고 작정했네. 이미 007인 줄 알았어요. 국정원이랑 그러니까 박혜수랑 이야기한 자기 롤은 끝났는데 그리고 그때 보면 그 헬기에서 그거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그 제3의 그 병력들 입장에서는 하정우 모시기고 구분도 못할 텐데 하정우는 또 살려주는 건가? 거기서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 하정우와 황정민의 격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약간 우직스러운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맥스는. 꼭 보세요. 네, 그 6편에 나오나요? 6편에 나와요. 마지막. 저는 그 꽝의 순간 중에 하나가 그 파티에서 그 여자들 맨날 나오는 씬 그거 지겨워 그거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 또 나와요? 근데 그것마저 너무 어색해요. 근데 그래요? 그게 나르코스랑 되게 비슷한 걸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캐스팅이 별로인 것 같은데 보니까. 등장하는 의미가 그런 거였어요. 어색하다는 게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색하다는 거였군요. 하여튼 그런 제대로 만들든지 맞아요. 그냥 클리셰로 자꾸 그런 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뭐 더 할 건 없죠. 꽝의 순간, 별의 순간 덧붙일 거 없으면 자 우리 평점 리뷰 이게 네이버도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는 그런 걸 제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시스가 유튜브에서 가져왔다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걸 너무 재밌게 본 사람들이 몰려든 그 한 채널에 댓글을 가져와서 호평 일색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호평이 좀 더 많은 맞아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은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말 의미는 사람을 제일 안 믿는 전요한이 자신에게 유일한 진짜를 줬을 만큼 강인구를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했다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전요한 성격에 몇 번이나 수틀렸을 때 강인구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고 인간을 안 믿는 전요한이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네요. 실제 사건에서도 조봉행이 민간인 K씨를 믿어서 결국 잡힌 거기 때문에 그나저나 인구는 저 정도 했으면 국정원에서 특채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인을 겁나 굴려먹고 돈도 제대로 안 줘. 그니까요. 네. 그다음에 내가 본 대한민국의 느와르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목록 대열에 들어갈 작품.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를 뛰어넘는 탄탄한 스토리와 스펙터클 영상미,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작살나는 연기력 등 K 느와르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린 작품. 로만 폴란스키 차이나타운, 코엔 형제 밀러스 크로싱, 마틴 스코세지의 비열한 거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수리난 정말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하정우 배우님은 영화 1987에서의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 같고 황정민 배우님은 부당거래 아수라 캐릭터 느낌이 많이 남아있네요. 조우진님만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의 연기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댓글입니다. 불쾌한 긴장감이 6화 내내 유지되는 게 참 신기했음. 황정민이 내부자들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 굉장히 불쾌한 긴장감이 몰려오는데 이게 드라마의 맛인 것 같기도. 그다음에 미드, 브레이킹 배드, 나르코스 멕시코 등의 마약 드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온 게 감격이네요. 칼리 카르텔 이야기, 파브로 에스코바르 이야기가 나와서 더더욱 좋았네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이것도 재밌는데 메인 롤 역할 배우들도 정말 멋진 연기를 보였지만 용병, DA 등 엑스트라 분들도 어줍지 않은 사람들 말고 진짜 현지 로케이션 사람들 같이 캐스팅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약간 이런 이야기는 있었네요. 인물도 입체적이고 스토리도 좋았고 연기도 흠잡을 곳이 없었음. 유연석 설정이 다소 아쉽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사자 교포 느낌 들게 잘 했다고 생각함. 다만 브레이킹 배드 광팬으로서는 브레이킹 배드와 나르코스를 베낀 듯한 씬을 한두 개 본 게 아님. 그 점이 다소 아쉬움. 본 것 같은 씬이 좀 있었나 봐요. 요즘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조금씩 보면 볼수록 다 어딘가 나왔던 장면들이다. 그걸 카피하고 하긴 좀 그렇고 결국은 다 겹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레퍼런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죠. 있는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듣고 우리 최경사 평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안 봤는데 어떻게 평점을 내리죠? 상상해서. 아니 내 점수에서 반을 깎으면 되지 뭐. 그럼 잘 받아도 2.5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5점 만점에 2.5점 만점이잖아요. 자, 저는 2.8점 가겠습니다. 2.8점. 뒤에를 안 보셔서 그래요.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올린 건데 나는 이거 지금 3편까지 보고 2.5점 했다가 좀 올렸습니다. 네. 저는 3.5 가졌습니다. 3.5? 네, 저는 연기력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런 유의 영화를 좋아하니까 범죄라든지 이거 자실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는 3.0이요. 3.0. 네. 잘 봤네. 평이했습니다. 뒤로 볼수록 올라가나 봐 진짜. 네. 안군. 전 그래도 2.5입니다. 뭐야 나보다도 안 주네. 네. 킬링 타임용으로는 좋은데 윤종빈 감독이라는 이름 봤을 때는 배신감? 많이 좀 아쉬웠어요. 네. 킬링할 타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 더더욱 그 황동혁 감독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은 영화 2시간짜리 영화와 이 시리즈를 다 성공시킨 사람이 되잖아요. 뭔가 작법이 아예 다를 텐데 윤종빈 감독에게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니 근데 황동혁 감독이 본인의 이제 실패작으로 남한산성을 꼽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전략인 것 같아. 아 전략? 감독의 전략. 본인은 어떤 전략? 영화에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 누가 봐도 잘 만든 영화를 실패작 물론 흥행적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도 그렇게 실패도 아니야. 340만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텐트폴 영화긴 했어요. 그 명절에 텐트폴 영화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황동혁 감독이라면 글쎄 그 뭐죠? 그 막 노래 부르고 그 여자랑 그 할머니 바뀐 그거 뭐죠? 심은경 배우 나오는 그 거. 엄청 히트한 거 그거 800만 들은 거. 아니, 그런 수상한 수상한 그녀. 네. 물론 흥행 그거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실패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내가 받은 뉘앙스는 본인이 정말 본인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거에 못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 애증의 관계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이긴 남한산성은? 하겠는데 저는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거든요. 남한산성요? 남한산성은 역시 또 이게 또 달랐다. 처음에 그 전제가 달랐다. 전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극에서 거의 탑 티어로 뽑히지 전 않나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남한산성이 네. 나는 그냥 안시성이나 남한산성이나 둘 다 성인인데 안시성은 근데 지금 너무 놀라서 쏜다라고 그랬어. 안시성 저희 하위로 나왔을걸요. 최경사 그거. 남한산성은 안시성하고 너무 다릅니다. 아니, 다른 영화지. 근데 난 이병헌 특히 김윤석이 너무 그 김윤석스러운 그냥 연기에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연기에 되게 실망했어. 그 만듦새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머 다시 보시면 안 돼요? 한 번 다시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이 다 잘 안 나시네요.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근데 지금? 제가 꺼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황동혁 다 감독은 영화랑 시리즈가 다 가능했던 감독이 됐잖아요. 근데 참 그냥 하는 얘기인데 에미상 후보를 보는데 다 OTT더라고요. 맞아요. 그 내가 저기 했잖아. 출연할 때 했나? 8편 중에 작품상 6편이 HBO,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그렇게 됐죠. 어떡해요? TV 어떡해요? 근데 난 그거 너무 보고 싶어. 석세션.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미 시즌이 한 3까지 나와 있어요. 네. 시즌 3. 네. 가만 있어봐. 그거를 근데 HBO인데 그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 그 웨이브에 있던가. 웨이브에.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짧은 OTT 나우 준비했어요. 그래요? 에미상 연결되나요? 갑시다. 네. 자, OTT 나오고 갑니다. 짠 거 같네. 마치 짠 거 같네 진짜. 네, 오늘은 이제 에미상 수상작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 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고 좋습니다. 주목받은 것들만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 부분 작품상 받았던 석세션 맥스님 보고 싶다고 하신 거는 HBO 거다 보니까 웨이브에서 일단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웨이브를 보는 이유라고 평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네, 그거 하나 보려고 웨이브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스토리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으로 국내 드라마 많은데. 자수성가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갈등 이런 걸 다뤘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해요. 그리고 여우주연상 젠데이아의 유포리아 역시 HBO 작품이기 때문에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이게 10대 마라맛 드라마라고 불리는데 10대 성문제, 마약, 범죄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 수위도 심하고 해서 조금 호불호는 갈리는 드라마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무주연상은 오징어 게임이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코미디 시리즈 부문 작품상이랑 각종 시상 분야를 휩쓴 이 테드 라소가 애플 TV의 작품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내용은 이제 스포츠 코미디 드라마래요. 이 주인공이 축구에 굉장히 전무한 사람인데 영국 축구팀 코치로 발탁이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시리즈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애플 TV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자크가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자크도 굉장히 시즌이 많이 된 거 보니까 나름 괜찮게 재밌기도 하고 작품성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또 뜻밖의 득템한 느낌이네요. 예. 뭐 때문에? 이거 OTT 나오. 칭찬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기분 좋으셨나요? A뿔입니다. A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수리남이 뭐 저희가 보기에는 평점 종합해봐요. 몇 점이에요? 2.95점입니다. 2.95점. 예, 3점이 좀 못 미치지만 평이 뭐 그래도 그냥 대중들의 평이 괜찮은 거는 뭐 이 시기에 지금 볼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게 우리나라 드라마 시리즈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전에는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남미 가서 찍은 마약을 또 소재로 해가지고 한 게 없었고 거기에 황정민, 하정우 또 누구냐 박혜수 넷플릭스 진짜 넷플릭스 공무원이야. 박혜수 볼 때마다 나와요. 박혜수에다가 조우진에다가 뭐 장첸까지 나오죠.
이런 라인업으로 사실은 뭐 꾸려서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기 되게 힘들죠. 맞아요. 일단 제목이 굉장히 뭔가 약간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수리남? 수리남이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얘기 있던데요. 이게 수리남이 그 나라 이름이랑도 있지만 교수님이 유머하신 것처럼 그 차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수리남이다. 수리하는 남자, 수리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가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잘 몰라요. 저도 그걸 이름인지 모르죠. 저도 알게 된 게 그 우리나라하고 축구에서 어디 한번 붙었어. 무슨 월드컵에서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네. 그때 처음에 인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도 뭐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경사가 다룬 첫 번째 드라마 시리즈고요. 드라마 시리즈를 다루는 게 어떤지 우리 최경사단 여러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서워. 뭔가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 없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이렇게 시리즈 하는 거? 우리는? 전 빡셌어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중간까지 보고 와도 될 줄 알았으면 중간까지 볼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이제 저희가 2주 텀으로 한동안 2주 텀으로 왔지만 2주 텀으로 돌아가서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연에 라미 안곤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십시오.